남미 지도를 펼쳐보면 한 나라가 눈에 띕니다. 이웃 국가들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넓은 나라도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도 아니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균형 잡힌 것도 아닙니다. 길어요. 아주 길고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흥미로운 지리적 특이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좁은 땅의 띠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 지리, 무역, 심지어 생존의 이야기죠. 칠레의 이상한 형태는 단지 특이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부터 국가 안보까지 칠레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칠레가 어떻게 이런 특이한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형태가 여전히 실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칠레는 처음부터 이렇게 길고 얇지 않았습니다. 야망, 지리, 갈등의 혼합을 통해 그렇게 되었죠. 수세기 전 칠레가 국가로 존재하기도 전에 이 좁은 땅에 띠는 다양한 토착 집단의 고향이었어요. 북쪽에는 아타카메뇨와 아이마라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용맹하고 독립적인 마푸체족이 수세기 동안 외부 통제에 저항했죠. 그러다 1500년대에 스페인 사람들이 금과 제국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칠레를 식민지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페루나 멕시코와 달리 정복할 부유한 제국이 없었어요. 대신 스페인 사람들이 발견한 건 어려운 지형이었죠. 땅을 갈라놓는 산맥,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사막, 그리고 항복을 거부하는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확히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181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후에도 칠레는 여전히 작은 나라였어요. 대부분 현대의 산티아고와 발파라이소 주변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건 빠르게 변했습니다. 1800년대에 칠레는 양방향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의 진출은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1879년부터 1884년까지 지속된 태평양 전쟁 동안이었죠. 그 전쟁에서 칠레는 페루와 볼리비아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주로 아타카마 사막에 가치 있는 질산염이 풍부한 땅을 두고요. 전쟁이 끝날 무렵 칠레는 거대한 영토를 얻었고요. 볼리비아는 전체 해안선을 잃어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칠레에게 광대한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었고 국경을 더 북쪽으로 밀어냈어요. 길이에 520km 이상을 추가한 거죠. 한편 남쪽에서 칠레는 파타고니아의 외딴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주목하고 있던 땅을 주장하면서요. 때때로 두 나라는 갈등 직전까지 갔지만 일련의 협상과 조약을 통해 1881년에 경계조약을 포함해서 칠레는 남부 파타고니아의 큰 부분과 마젤란 해협을 확보했어요. 주요 해상 경로에 대한 통제권을 얻은 겁니다. 20세기 초까지 칠레는 위에서 아래까지 4,300km 이상 뻗은 길고 좁은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미국의 해안에서 해안까지와 거의 같은 길이에요. 칠레는 지구상에서 영토적으로 가장 확장된 국가 중 하나가 되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길이와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칠레는 단지 길고 얇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갇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자연의 힘 사이에 끼어 있죠. 서쪽으로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해안선을 제공하지만 성장할 공간은 없어요. 동쪽으로는 안데스가 거대한 벽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중 하나죠. 이 산들은 단지 높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6,000m가 넘는 높이에 도달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자연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지리가 칠레를 좁은 복도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지만 숨쉬기에도 거의 충분하지 않을 만큼 좁은 나라요. 가장 좁은 부분에서 칠레는 100km도 안 됩니다. 미국의 일부 작은 주들보다도 더 얇아요. 이제 그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산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야 하는 도로, 평평한 땅을 가로지를 수 없는 철도,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들이요. 북쪽에서는 도전이 똑같이 극단적입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의 고향이에요. 어떤 부분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생명이 없어서 그곳에서 화성 탐사 로봇을 테스트했을 정도죠.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타카마에서 살고 일하면서 구리와 리튬 같은 귀중한 자원을 채굴합니다. 먼 남쪽에서는 풍경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거기서는 차가운 비, 바람, 빙하, 땅을 조각으로 나누는 얼음 피오르드를 발견하죠. 도로를 건설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불가능해요. 칠레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냥 운전해서 갈 수 없습니다. 사실 남부 마가야네스 지역에서는 일부 마을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페리, 비행기 또는 아르헨티나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에도 일부 칠레인들은 자국을 떠나 외국 국경을 건너갔다가 칠레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 취약점입니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구조 작전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지연될 수 있어요.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하면 칠레의 단절된 지리는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보급품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칠레의 지리가 아름답고 독특하게 만드는 동시에 나라를 취약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두 힘 사이에 너무 얇게 뻗은 리본처럼요. 하지만 칠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립과 싸우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냈죠. 칠레의 가장 큰 도전은 항상 나라를 위에서 아래까지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고속도로, 공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리가 계속 맞서 싸우죠. 어떤 곳에서는 지형이 너무 험해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다음 시즌에 홍수나 산사태로 쓸려 나가버립니다. 카레테라 아우스트랄 7번 국도 또는 남부 고속도로로도 알려진 이것은 칠레에서 건설된 가장 얌찬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1970년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통제를 위해서였죠. 정부는 칠레의 나머지 지역에서 단절된 남부가 외부 영향력이나 심지어 침공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하지만 건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는 빽빽한 숲, 가파른 산, 거센 강을 뚫고 나가야 했죠. 오늘날에도 거의 42년이 지났는데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은 미완성이거나 배로만 건널 수 있어요. 이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지진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도로의 일부를 손상시킵니다. 지진에 대해 말하자면 칠레는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죠. 매년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을 경험하고 심지어 몇 번의 대규모 지진도 겪어요. 2010년에는 콘셉시온시 근처에서 규모 8.88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지진은 너무 강력해서 문자 그대로 지구의 축을 이동시켰고 하루의 길이를 아주 작은 부분만큼 짧게 만들었어요. 재해가 발생하면 칠레의 긴 형태는 구조 노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구호품이 피해 지역에 도달하는데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남쪽에서요. 예를 들어 산티아고의 병원은 이 1000km 떨어진 산마을에 갇힌 누군가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재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칠레에서의 일상생활은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북쪽과 남쪽 사이의 비행시간은 5시간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화물 트럭은 종종 불가능한 지형을 우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죠. 남쪽으로 더 내려갈수록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지리 때문이에요. 이 지리는 칠레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너무 늘어져 있어서 인구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칠레인들은 산티아고 주변 중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칠레인의 거의 41%가 산티아고나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건 마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캐나다인들이 토론토에 살거나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베를린에만 사는 것과 같죠. 거의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이 집중은 불균형을 만들어요. 산티아고와 그 주변 지역은 최고의 병원, 대학교, 도로, 공항, 그리고 일자리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카 같은 먼 북쪽 도시나 푸에르토 아레나스 같은 남쪽으로 가면 다른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지역들은 종종 더 적은 일자리, 더 적은 투자, 그리고 더 느린 인프라 개발로 고생하죠. 무역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칠레의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GDP의 31% 이상이 수출에서 나옵니다. 구리, 리툰, 와인, 연어, 과일의 최고 생산국 중 하나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칠레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긴 형태는 광산이나 농장에서 항구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용이 추가되고 무역이 느려집니다. 칠레가 발파라이소와 산안토니오 항구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항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극단적인 지리는 수출업자들이 종종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마주한다는 걸 의미해요. 회사는 단일 제품을 나라 밖으로 옮기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상 운송을 결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높이고 선적을 지연시키며 칠레 수출품을 더 쉽고 평평한 지형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덜 경력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칠레가 종종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경제 중 하나로 칭찬받지만 그 지리는 끊임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칠레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지리를 도전에서 강점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죠. 칠레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형태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안데스를 평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태평양을 이동시킬 수도 없고요. 갑자기 나라를 더 넓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리와 싸우는 대신 칠레는 더 똑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거죠. 정부는 나라 전역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 인터넷과 위성 연결에 투자했어요. 2022년까지 칠레인의 93% 이상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한때 고립되었던 외딴 마을들이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드론 배송, 태양광 발전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고 작은 지역 공항들을 사용해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칠레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 특히 아르헨티나와도 협력하고 있죠.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통해 물품을 운반한 다음 다시 칠레로 가져오는 것이 칠레 영토를 통해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해요. 먼 남쪽, 특히 마가야네스와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칠레는 고립된 마을들을 더 잘 연결하기 위해 페리, 다리, 터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전적인 지형 때문에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요. 동시에 칠레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기술에 정통한 국가 중 하나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그린 에너지 혁신을 위한 지역 허브가 되었죠. 2023년에 산티아고는 스타트업 활동에서 라틴 아메리카 최고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어요. 정부 지원 인큐베이터와 투자자 친화적 정책 덕분이죠. 칠레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갖춘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의 자연적 한계를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고 있어요. 태평양과 안데스 사이에 끼인 4,300km의 좁은 땅.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약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는 다르게 선택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거죠. 지진이 도로를 파괴하면 다시 건설합니다. 산이 연결을 막으면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해요.
시장이 멀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칠레의 이야기는 지리가 운명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도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좁고 긴 땅의 띠는 여전히 세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이상해도 길이 험해도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고요.